아리스토파네스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체적 결합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전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리스토파네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타자 그 자체 또는 타자의 전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타자가 이제 없으면 하나로 결합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우리가 타자에 대해서 계속 목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타자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희망하고 갈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디오티마에 있어서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타자 전체가 아니라 타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주로 이제 약간 축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타자가 갖고 있는 그 좋은 것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 이제 그 잉태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타자의 좋은 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높은 존재로 또 더 높은 단계로 이제 도약하는 이 과정을 이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의 결과물이 바로 그 도덕적인 완성 또는 이제 나 자아의 완성으로서의 나의 행복감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디오티마에 있어서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조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재생산해고 그것을 이제 재생산해내고 이제 영구화시키는 거, 영원한 존재로 이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사랑의 그 과정들이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사랑의 사다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디오티마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의 사다리는 이제 이 7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름다운 몸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아름다운 몸에서 그 모든 아름다움의 몸의 공통적인 그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공통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름다운 영혼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아름다운 영혼을 이제 표출시키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해서 법과 관습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도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의무 또 사회적인 어떤 미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것들이 이제 사회적 관습으로 굳어지게 되고 이런 걸 또 이제 학문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몸들과 또 제도나 관습 또 학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아우러져서 아름다움의 큰 바다를 이제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름다움의 큰 바다 속에서 아름다운 자체 그것이 이제 하나의 광유처럼 커다란 불빛처럼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자체를 보는 것과 또 아름다움 자체와 하나가 되는 이런 어떤 신비스러운 그런 어떤 과정이 녹아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사랑의 사다리 또는 이제 사랑의 등정 올라가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그런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아름다움과 상대방의 아름다움들이 이제 결합해서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랑의 등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출발점은 이제 아름다운 몸이에요. 아름다운 몸, 아름다운 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상기시키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아름다움에 끌리도록 만드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매혹,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매혹감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느끼게 된다.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만나면서 로미오가 줄리엣을 만나면서 그 느끼는 그런 어떤 매혹감, 자, 이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랑의 등장의 첫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오티마는 아름다운 몸들을 향해 가는 것으로 이 사랑이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이끄는 자가 올바로 이끌 경우 하나의 몸을 사랑하고, 그것 안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낳아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끌리는 것은 육체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이제 강하죠. 육체적인 아름다움, 그게 뭔가 이제 그 전체적인 균형감이라든지 어떤 우리 어떤 호감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들과는 이제 무관하게 우리가 정말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몸에 대한 애정이 먼저 생겨나게 되고 그런 아름다움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더 알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방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흠뻑 젖기 위해서 그 안에 이제 몰입하는 이런 어떤 과정이 사랑의 등장의 첫 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육체를
우리 눈, 코, 입을 감각을 통해서 이제 보는데 그 안에 어떤 공통적인 모든 아름다운 대상들 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그 아름다움 자체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이 대상이 분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누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그 아름다움 자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아름다움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자세하게 그것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로 이어지는 이 과정이 바로 이제 사랑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한 몸에 속한 아름다움이 다른 몸에 속한 아름다움과 서로 유사하다. 이게 이제 형제지간이다라고 이제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종적인 아름다움 들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남자, 내가 사랑하는 여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갖는 아름다움과 하나다,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길 또는 이제 추구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티마는 이제 그는 어느 한 몸속에 속한 아름다움이 다른 몸에 속한 아름다움과 형제지간임을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종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할 때 모든 몸에 속한 아름다움이 하나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내가 보고 있는 한 사람의 아름다움, 나의 남자의 아름다움, 나의 여자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이 종적인 아름다움들을 이제는 이제 추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첫 출발점이 바로 이제 사랑의 사다리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름다운 육체라고 했을 때 뭐 S라인을 갖는다, 뭐 팔등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종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 출발점은 이런 어떤 우리 육체에 대한 뭐 구성 비례 일치와 같은 이런 어떤 수학적인 비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제 종적인 아름다움으로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이게 이제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느 한 사람에게만 있는 아름다움에 고착되기보다는 이제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또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자,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만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관계를 넓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좀 열린 관계, 뭔가 지금 폭넓은 그런 어떤 관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한 사람 또는 어느 한 몸에만 이제 고착되어 있으면 굉장히 이제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질투가 생기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간섭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디오티마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어느 한 몸에 속한 아름다움이 다른 몸들에 속한 아름다움과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라면 어느 한 사람에 대한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것으로부터 이제 독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독립해서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안정성을 이제 확보하게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안정된 사람은, 사랑을 안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나 행동이나 말들에 의해서 이제 상처받고 요동치는 그런 과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독립적인 것과 안정성을 이제 추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과 나쁜 것 우리가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것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섭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그런 어떤 사랑에서는 이제 참 찾기 힘든 그런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사랑에 빠진다라면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그를 통제하고 소유하고 그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이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놔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면들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면들을 내가 동시에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지 이런 비난들 또는 이제 어떤 무책임함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객관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학적인 그런 또 반응들을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어떤 그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반응하기 때문에 자 논리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반응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또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독단적인 그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타자와 이제 관계에 맺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육체적으로 이제 매혹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어떤 존재인 것처럼 또 보이는 것들도 이런 어떤 객관한 작업.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이제 그 행동 패턴들이라든지 아니면 사고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디오티마가 이야기하는 이제 객관화 작업, 뭔가 이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형태로서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야 될 이제 이유는 내가 이제 타자를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제 걸러내게 되고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잘 섭취하는가, 내가 어떻게 잘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가는가에 따라서 내가 더 잘 살게 되는, 행복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안 좋은 면들, 그 어떤 나쁜 품성들,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상처받고 내가 계속해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나의 영혼이 나의 어떤 삶이 이제 피폐해져가는 그런 결과들이 이제 노출이 되겠죠. 이제 그것은 이제 올바른 사랑, 정말 이제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오티마는 디오티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발전하고 내가 더 행복해지는 그런 어떤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상대방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계속해서 불안정하고 내가 피폐해진다라면 그건 이제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사는 삶과 연관될 것인가, 잘 사는 삶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올라갈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하게 육체적인 그런 어떤 성욕이나 성관계로 이제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정신적인 것, 또 지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육체적인 것들을 넘어서면서부터 우리가 잘 사는 삶, 행복한 삶 또는 이제 우리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지 기반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플라톤적인 사랑, 플라톤식의 사랑, 물론 이제 플라톤은 이제 이런 이야기, 플라톤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핵심이나 요체가 이런 이제 디오티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육체적인 그런 사랑, 그런 어떤 성적인 관계 맺기에서 갖고 있는 그 불안정적인 그런 굉장히 이제 그 의존적인 자주적이지 못하고 독립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것을 이제 벗어나는 이런 어떤 방식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것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 영혼에 대한 그런 관조 또 영혼에 대한 어떤 갈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디오트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에 있는 아름다움보다 영혼에 있는 아름다움이 더 귀중하다고 여겨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미미한 아름다운 꽃을 갖고 있더라도 영혼이 훌륭하다면 그에게는 충분하면 이자를 사랑하고 신경 써주며 젊은이들을 더 훌륭한 자로 만들어줄 그런 이야기를 산출하고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볼품이 없더라도 육체적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육체보다 훨씬 더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영혼이 굉장히 이제 훌륭하다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마땅하게 사랑하고 그 사람의 영혼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어떤 좋은 점들을 이제 추구해야 된다, 취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음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좋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로부터 기본적으로 출발해서 이제는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좀 이제 도덕적인 어떤 조음으로 이제 이동하는 이런 어떤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파네스가 얘기했던 단순하게 성적인 결합, 이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다 더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고, 그 다음 도약은 영혼, 그 상대방의 영혼, 육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상대방의 영혼에 대한 어떤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영혼에 대한 어떤 관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 도덕적으로 한 단계 성숙시키는, 도덕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촉매제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대방의 영혼을 통해서 훌륭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영혼의 고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플라톤적인 사랑, 또 영혼에 대한 어떤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어떤 좋은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고 하는 이제 작품인데, 오스카 와일드가 이제 썼던 작품입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의 이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고 하는 작품을 좀 읽어보면, 영국의 이제 빅토리아 시대, 영국이 가장 이제 활발하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런 어떤 이름을 들을 정도로 이제 가장 왕성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기서 이제 주인공인 이제 도리언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정말 태어날 때부터 너무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화가 바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이제 그를 이제 경탄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소설을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도리언 그레이가 이제 이 초상화를 받으면서 속으로 이제 소원을 빌죠. 어떤 소원을 비냐면 이제 나는 늙어가지 않고 내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때로 끝나게 될 텐데, 나 대신 이제 초상화가 늙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소원을 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가 이제 40살이 될 때까지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은 전혀 늙지 않고 그 늙어가는 모습들이 이제 그 자신의 초상화 속에 남겨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도리언 그레이의 이제 외모를 뭐 칭찬하는 이제 화가 바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헨리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리언 그레이에게 이제 몇 가지 그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뭐 약간의 이제 그 비도덕적인 그런 즐거움들을 이제 소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헨리 경이 알려주는 어떤 쾌락주의적인 세계관 때문에 이제 도리언 그레이가 관능적인 삶을 이제 즐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마약도 하고, 뭐 도박도 하고, 그다음에 여자도 매춘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섹스피어 연극을 하는 이제 배우인 시빌 베인을 만나게 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자고 제안까지 할 정도로 이제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시빌 베인이 연극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서투른 사랑에 빠져서 이제 더 이상 연극이 재미가 없는 거죠. 도리언 그레이가 이제 날마다 가서 이제 그 극장에 가서 시빌 베인의 이제 연극을 관람하게 되는데, 사랑에 빠져서 이제 더 이상 사랑을 흉내내는 연극에 이제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얼렁뚱땅 연극을 극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도리언 그레이가 이제 실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시빌 베인과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빌 베인은 이제 그것에 충격을 받고서 이제 숨지게 돼요. 숨지게 되는데, 죽게 되는데, 이 시빌 베인을 이제 사랑하면서 가졌던 그의 어떤 그 영혼의 태도, 그것들과 또 도리언 그레이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쾌락주의적 세계관 때문에 관능적인 삶을 즐기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품은 악들이 이제 날마다 초상화가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어떤 원인으로 이제 작용하게 됩니다.
이제 하도 이제 도리언 그레이가 너무 이제 방탕한 그런 삶을 사니까 화가 있는 바실이 이제 도리언 집으로 찾아가서 그 소문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초상화를 보여주는데 초상화가 이제 너무 이제 끔찍하게 변해 있어서 이게 이제 정말 자신이 그려준 그림인지 궁금해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자기가 썼던 그 서명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려줬던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런 어떤 바실을 또 이 도리언 그레이가 죽이게 돼요. 칼로 찔러 죽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자기 친구인 과학자 앨런 캠벨을 불러가지고 이제 화학 물질로 그 이 화가를 이제 녹여서 버려버리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육체적으로 이제 아름다운데 정신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그 관능적인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어떤 삶을 산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제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고 하는 이제 작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그 괴테의 파우스트처럼 자, 인간의 영혼, 아름다운 영혼, 이 아름다운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이 아름다운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도리언 그레이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그 영혼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부패한 모습을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그 초상화가 계속해서 닮아가고 있죠. 이제 영혼을 판 사람, 영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얼마만큼 흉악해질 수 있을 것인가, 얼마만큼 흉패해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육체적인 아름다움보다 이제 왜 우리가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더 중시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물음과 관련해서 이 도리언 그레이에서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육체적인 아름이 아니라 영혼의 아름다움, 정신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제 도덕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도리언 그레이를 이제 보면서 이 시빌 베인이 이제 별명으로 그 아름다운 왕자님, 프린세스 차밍이라고 이제 계속 부르는데 얼굴은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영혼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를 만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자신도 그런 어떤 업보가 쌓이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 그림을 칼로 찔러서 이제 칼로 찔러가지고 그 버리려고 하는데 칼로 찌르는 순간 그 몸이 그 칼이 이제 자신의 몸 속에 들어오게 되고 자기가 이제 죽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초상화가 원래 그랬던 그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자,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 주제와 관련해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는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적인 아름다움, 또 성적인 사랑, 우리가 이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특별히 이제 첫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혁명 또 성정치,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적인 욕구를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성적 자유가 진정한 자유 출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디오티마는 이런 성적 사랑이 중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그 매개체로서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성적 사랑이 진정한 성적 사랑이 사랑이 되려면 그 성적인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또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영혼이 굉장히 그 아름다워야만 이 성적 사랑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랑에도 그냥 모든 것이 다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도 좋은 사랑이 있고 진실한 사랑이 있고
정말로 이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어떤 사랑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본받을 만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의미를 갖는 어떤 가치 평가적인 의미에서 사랑이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춘이라든지 뭐 변태적 성행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성적인 욕구, 또 성적인 만족, 또 성적인 사랑,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진정한 그 물리적인 행위로서는 성관계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인 또 영혼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움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어떤 중립적인 형태의 성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어떤 성관계 속에서도 도덕적인, 가치 평가적인,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조음에 대한 추구, 그리고 그 조음을 통해서 한 단계 고양시키는 또는 고양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디오티마에 따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이제 육체적 관계든 이제 정신적 관계든, 나를 영원히 대변할 수 있어야만 하고, 또 나를 주목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야만 하고, 나를 또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승인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성적인 결합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고 나를 소중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영원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이자 기제이자 매체이자 그런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진정한 사랑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사랑에는 이제 단계가 있다. 그리고 그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 도덕적인 가치 평가적인 요소가 있고, 그것은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요소가 이제 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형태의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도덕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서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나가는 그런 것으로 향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의 단순한 열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디오티마에 따르면 굉장히 놀랍고 선하고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그리고 우리 어떤 도덕적 품성의 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요소들이 숨겨져 있다.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의 이제 요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에서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사회적 비전, 사회적 역할들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서로 공유하면서 이제 텍스트로 전달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공적인 형태의 도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자기 자신이 가치 있고 자기 자신이 존중받을 만한 그런 어떤 존재가 되고, 자기 자신을 영원히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면서, 자, 이것들이 단순하게 개인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디오티마의 사랑의 사다리에서 이제 그 더 높은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사다리에서 처음에는 이제 하나의 아름다운 몸에서 모든 아름다운 몸으로 가고, 그것에서 이제 영혼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단계에서 이 법과 관습의 아름다움 또는 이제 학문의 아름다움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중간 단계에서 디오티마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번에는 그가 행실과 법에 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그것 전체가 온통 그것 자체와 같은 종류라는 것을 보도록 강제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몸에 관련된 사소한 어떤 것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아리스토파네스가 이야기하는 사랑이 단순하게 이제 육체적인 그런 어떤 관계에서 출발하지만, 이게 육체적인 사랑, 육체적인 아름다움에서 이제 넘어서서 모든 몸들에 있는 아름다움으로 이게 이제 확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몸의 아름다움에서 이제는 이제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다시 한 등급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또 이것들이 이제 나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어떤 영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같이 모여져서 우리 사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법과 관습, 또 이제 학문,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공동체적인 그런 아름다움, 그것들을 만들고 그것을 향유하고 또 그것들을 창조해내는 이런 어떤 과정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단계들을 이제 밟아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여섯 번째 단계에서 이제 아름다운 큰 바다가 나오게 되는데, 디오티마는 이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럿을 쳐다보고 있기에 더 이상 어리디 어린 소년이나 특정 인간이나 하나의 행실의 아름다움에 흡족해 종처럼 하나에게 있는 아름다움에 노예 노릇하면서 보잘것없고 하찮은 자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아름다움의 큰 바다를 향하게 되고 그것을 관조함으로써 아낌없이 지혜를 사랑하는 가운데 많은 아름답고 웅장한 이야기들과 사유들을 산출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리스토파네스가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성적인 결합으로서의 이제 초보적인 사랑, 이것은 이제 뭐 여기서처럼 소년의 동성애를 하거나 아니면 한 남자나 한 여자의 이제 아름다움에 만족하는, 이걸 이제 디오티마는 그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예 노릇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육체를 떠나서 모든 육체들 속에 있는 그런 아름다움, 또 법과 제도에 있는 아름다움, 또 학문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움을 거치면서 이 영혼이 또 정신적으로 갖게 되는 모든 그 아름다운 정신들이 모여 있는 그 아름다움의 큰 바다를 이제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좋은 것의 전체 집합, 좋은 것의 전체 집합을 우리가 갖게 되고 더 이상 개인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육체나 그런 어떤 에로틱한 욕구에 우리가 이제 함몰되지 않고 거기서 이제 점점 더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